현재 바쁜 직장인이지만 지금보다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자기개발을 하고 계시다면 단언코 오늘의 영상은 원하는 미래를 하루빨리 앞당겨올 수 있을 것임을 확신합니다. 안녕하세요. Do Self Improvement for DCF입니다. 지난번 영상을 통해 직장인들은 회사 안에서나 밖에서나 살아남는 것을 뛰어넘어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얻기 위해서는 남들이 이야기하는 남들만의 자기개발 방법들이 아니라 자신에게 가장 잘 맞는 자신만의 자기개발을 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 자신만의 자기개발이 무엇이 있는지를 알아봐야 하는데 이보다 먼저 선행이 되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일주일 동안 자신은 얼마만큼의 시간을 활용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확인하는 작업입니다. 왜 자신만의 자기개발을 찾는 것보다 시간을 확인하는 것이 더욱 중요할까요? 그 이유는 1만 시간의 법칙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분야의 전문가가 되기 앞서서 최소한 1만 시간 이상의 연습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이 법칙의 시작은 미국의 심리과학부 교수 연구팀이 1993년 영국 왕립학회 오픈사이언스에 발표한 논문의 내용으로서 정말 뛰어난 바이올린 연주자들과 어느 정도 실력을 갖추고 있는 바이올린 연주자들이 모두 기본적으로 1만 시간 이상의 연습 시간이 있었다는 내용입니다. 추후에는 미국의 경영대상가인 말콤 글로드웰이 자서한 아웃라이어에서 이 연구를 인용하며 만든 용어로서 1만 시간의 법칙이라는 것이 세상에 널리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 법칙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1만 시간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개인의 역량에 따라서 전문가가 되는데 필요한 시간이 1만 시간보다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 법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기본적으로 어떠한 분야에서든지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연습이 많이 필요하고 이에 따라 연습에 투자할 수 있는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는 것에 있습니다. 따라서 제대로 된 자기개발을 하기에 앞서서 기본적으로 자신은 얼마만큼의 시간을 자기개발에 투자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영상을 통해 지금 현재 이 영상을 보고 계신 구독자분들 개개인마다 갖고 있는 시간이 다를 수 있지만 이는 중요하지 않으며 오히려 본인들이 갖고 있는 시간 그 숫자 이상의 시간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이 더욱더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시간을 활용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릴 예정입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영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자신에게 가장 잘 맞는 활동을 하기에 앞서서 가장 먼저 자신이 일주일 동안에 얼마만큼의 시간을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작업으로는 현재 자신이 일주일 동안 사용하고 있는 고정 지출에 해당하는 시간이 얼마만큼인가 이것을 확인하는 작업이 먼저입니다. 그의 시로는 바로 수면 시간, 출근 시간, 식사 시간, 이동 시간, 출근 시간 등이 있습니다. 현재 제가 평일에 사용하고 있는 고정 지출 시간을 확인해 보자면 12시부터 7시까지는 수면을 취하고 있으며 7시부터 8시 30분까지는 회사에 출근할 준비를 하는 것과 동시에 회사로 이동하는 시간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8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에는 회사에서 업무를 하면서 식사도 같이 진행을 하고 있고 5시 30분부터 6시까지 회사에 퇴근을 하여 이동하는 시간으로 사용하고 있고 그 이후에 오후 6시부터 저녁까지 총 6시간의 시간을 제가 활용할 수 있는 시간으로 확인하였습니다. 그렇다면 평일 하루 동안에 제가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은 총 6시간이고 그렇다면 평일에 해당이 되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의 시간은 총 30시간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말에 특별한 일이 있지 않은 이상은 오전 7시부터 저녁 12시까지 총 17시간을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물론 주말에는 식사 시간이나 외출하는 시간, 이동하는 시간 등이 모두 고정 지출에 해당이 되는 시간일 수도 있겠지만 이 모든 시간들이 항상 고정으로 사용이 되는 시간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 독서 모임에 나간다고 하였을 때 독서 모임을 위해 준비하는 시간이나 모임 장소로 이동하는 시간은 독서 모임을 위해 필요로 하는 시간으로서 투자를 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이는 곧 독서 모임에 나가지 않으면 사용하지 않아도 될 시간임을 알 수 있습니다. 식사 시간은 당연히 써야 할 시간이지만 이는 단순히 식사를 하는데 쓸 수도 있겠지만 외부 활동을 하면서 만났던 분들과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장으로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또한
고정 지출로 사용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저에게 있어서 주말은 오전 7시부터 저녁 12시까지 총 17시간의 시간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을 확인했고, 그래서 주말에는 총 34시간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렇다면 저에게 있어서 일주일 동안에 활용할 수 있는 시간은 총 64시간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자기계발에 투자할 수 있는 시간 중에 어떠한 우선순위로 자기계발 활동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우선순위 리스트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는 자신에게 가장 잘 알맞는 자기계발 활동을 알고 있는 분들에게도 중요하겠지만 아직 모르고 있는 분들에게도 중요한 작업에 해당이 됩니다. 시간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행동을 먼저 진행을 하여서 우선순위가 낮은 순서대로 진행을 하는 것이 더욱더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람은 기본적으로 멀티태스킹이 되지 않기 때문에 단 하나의 일에만 집중을 해서 한 가지씩 일을 처리할 때 오히려 일을 처리하는 속도가 더욱더 증가한다는 것을 원싱이라는 책을 읽으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예시로 들 수 있는 현재 저에게 가장 중요한 자기계발 행동 리스트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글쓰기, 유튜브 작업, 필요한 공부들, 운동, 외부 활동, 독서, 여유 시간, 이렇게 7가지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자신은 왜 이러한 우선순위로 나누었는지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제대로 우선순위를 설명할 수 없다는 뜻은 반대로 제대로 우선순위를 선정하지 않았다는 뜻과도 같기 때문입니다. 글쓰기가 저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자기계발 활동에 채택이 된 이유는 앞으로 유튜브를 시작으로 다양한 형태의 지식산업을 하고 싶은 꿈이 있기 때문에 글쓰기는 제가 생각하는 지식산업의 아주 중요한 근본에 해당되기에 저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자기계발 활동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우선순위가 가장 높은 자기계발 활동으로 선정을 하였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신이 사용할 수 있는 시간에 대해 가장 먼저 자기가 해야 할 자기계발 활동들에 대해서 어떠한 이유로 이런 우선순위가 매겨졌는지 설명을 할 수 있는 상태에서 순위를 매기신 후 분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여러분들 중에서는 저보다 개인적인 시간이 더 많은 분이 계실 수도 있고 아니면 적으신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행동을 단 하나라도 계속해서 꾸준히 진행을 하게 된다면 이를 통해 반드시 지금의 삶보다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에 확신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자신의 시간이 얼마만큼의 있는지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자신은 어떠한 자기계발 활동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거를 더욱더 초점에 맞추고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선순위 리스트가 정해지고 나면은 세 번째로 해야 될 행동은 각 활동별로 얼마만큼의 시간이 필요한지 확인을 하는 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평일과 주말의 시간은 겉으로 보기에는 같을 수 있어도 실제로는 다르게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셔야 합니다. 저에게 있어서 평일 하루 동안에는 아무리 시간을 활용하려고 할지라도 최대 6시간밖에 활용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말에는 마음을 아주 단단히 먹고 외출도 하지 않고 식사 또한 집에서 처리를 하게 된다면 이론적으로 최대 17시간을 제가 원하는 대로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즉 저에게 있어서 평일에는 집중을 짧게 하여도 충분한 자기계발 활동을 하는 것에 집중을 해야 하며 주말에는 오랫동안 집중을 필요로 하는 자기계발 활동을 하는 것이 더욱 좋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에게 있어서 짧게 집중을 해도 괜찮은 활동들로는 글쓰기, 유튜브 작업, 공부, 운동이 있습니다. 반대로 사람들을 만나는 대외 활동이나 집중을 하면 더욱더 효율이 높아지는 독서 등은 생각보다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이런 활동은 주말에 진행하는 것이 저에게는 더 좋은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사실 여러분이 평일과 주말에는 어떠한 자기계발을 할지에 대해서 어떠한 선택을 하시던 간에 사실은 그건 개인의 선택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저의 우선 리스트에 따르면 평일에는 독서를 할 수가 있고 주말에는 온전히 유튜브 촬영에만 집중을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자기개발을 지금 막 시작하려고 하는 분들께서는 아직 자신만의 시간 관리하는 방법을 잘 모르실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 평일과 주말의 시간 성질에 따라서 어떤 시간에 어떤 활동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분류를 하는 것이 중요하며 저처럼 활동에 필요한 시간에 맞게 분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추후에는 어느 정도 시간 관리를 하실 수 있게 되면은 그때는 입맛에 맞게 변경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모두 분류가 되셨다면은 이제 마지막으로 진행할 작업이 바로 루틴을 만드는 작업입니다. 저에게 있어서 우선순위 리스트와 자기개발 활동별 성질을 나누게 되면은 평일에는 글쓰기, 유튜브 촬영, 공부, 운동을 할 수가 있고 주말에는 대외 활동, 독서, 여유 시간으로 나뉘게 됩니다. 그럼 평일인 월, 화, 수, 목, 금에는 각각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글쓰기를 하루 2시간씩 하기로 결정을 하였기 때문에 가장 먼저 시간표에 글쓰기 2시간을 넣어줍니다. 그 다음에는 유튜브 작업과 공부가 더욱더 순위가 높지만 운동을 일주일간 총 3일 월, 수, 금 2시간으로 진행하기로 결정하였기 때문에 퇴근 후 2시간을 운동하는 데 사용하기로 하였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월, 수, 금에는 사실상 글쓰기와 운동을 하게 되면 남는 시간은 거의 없게 됩니다. 따라서 그 남은 시간들은 짜투리 시간으로 활용을 해야 되며 이 시간에는 유튜브 촬영이나 강의 수강 등을 짧게 활용을 하거나 아니면 휴식 시간으로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남는 화요일과 목요일에는 글쓰기 시간을 제외하면 유튜브 제작과 공부를 하면 되기 때문에 평일 동안의 루틴이 모두 완성이 되었습니다. 주말에도 똑같이 글쓰기, 유튜브 작업, 공부, 운동 등을 진행해도 되겠지만 주말에만 가능한 자기개발 활동으로서 대외 활동에 관련된 시간과 독서에 대한 시간을 먼저 배치한 뒤에 남는 시간에는 우선순위대로 배치를 함으로써 주말 동안의 시간 루틴도 모두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럼 이제 저는 평일과 주말에 대한 루틴이 완성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저는 일주일간의 루틴이 완성이 된 것입니다. 지금까지 했었던 시간 관리 방법에 대해서 다시 정리를 해보자면 첫 번째, 현재 자신이 무조건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고정 지출의 시간을 먼저 확인할 것. 두 번째, 자신이 하고자 하는 자기개발 활동들에 대해서 우선순위 리스트를 작성할 것. 세 번째, 자신이 우선순위 리스트에 작성한 자기개발 활동들을 평일에 진행할지 주말에 진행할지 분류를 할 것. 네 번째, 우선순위에 있는 리스트들을 확인한 후에 각 활동별로 얼마만큼의 시간을 쓸지 확인하고 우선순위대로 요일별로 배치를 하여 루틴을 완성시킬 것. 이 내용들을 캡처하신 뒤에 스스로 꼭 진행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구독자분들께서 제 영상을 보시면서 스스로 진행을 해보신다면 아직 여러분들께서 가장 중요한 자신만의 자기개발을 아직 찾지는 못하셨을지라도 현재 자신이 하고 있는 다양한 자기개발 활동들에 대해서 누군가가 물어봐도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완벽하게 우선순위가 세팅이 되어 있고 자신이 일주일 동안에 사용할 수 있는 시간들에 맞게 루틴이 완성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아직 루틴을 실행하지 않았음에도 이전과는 다르게 자신만의 루틴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벌써 반 이상 성공한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공을 하는 데 있어서 시작이 반 그 이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루틴을 시작하기 전에 꼭 스스로를 칭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앞으로는 루틴만 진행을 하신다면 자신이 원하는 미래를 반드시 이루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영상을 통해 구독자분들은 자신만의 루틴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루틴을 실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완벽하게 진행이 된 것은 아니겠죠. 그래서 다음 영상들을 통해 루틴을 실행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이 있는지, 어떠한 마음을 갖고 루틴을 임해야 되는지에 대한 마인드 세팅 등의 자신만의 루틴을 성공적으로 실행할 수 있게 도와드릴 예정입니다. 다음 영상을 놓치고 싶지 않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원하시는 미래를 반드시 이루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어서 자기개발 전문가가 되시는 그날까지 앞으로도 쭉 여러분들을 도와드릴 직장인 자기개발 마스터
DCF였습니다. 감사합니다.